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고 한국과 나토 간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1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방 첫날 주요 성과와 의미,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까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심옥진 기자, 나토 정상회의 참석 첫날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후 첫 다자 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자격으로 나토와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도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이 글로벌 안보 협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눴고요. 첫날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부분은 방산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의 방산 협력이 주로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운용하는 방향으로 한 나토 방위산업 협력을 한 단계 높이자고 제안도 했습니다. 네, 일단 가장 첫 주제로 나온 걸 보면 역시 방산 협력이 주된 좀 이슈였던 것 같은데 파트너십 2.0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에 제안한 방산 파트너십 2.0은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 그리고 운용 단계까지 협력을 확대하자는 구상인데요. 네. 이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의 생산 역량과 이 기술력이 나토의 경험과 결합하면 양측의 안보 역량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방위력 강화와 안정적인 군수 공급망 확보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국이 가진 빠른 생산 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력 공간을 넓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쪽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방산 협력 나아가서 이번에 또 실질적인 성과로 꼽히는 게 한 나토 조달 기본 협정 추진인데요. 조달이라는 게 뭐 공공 분야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 기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가 공식화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특히 정부는 연간 1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또 한국은 기존에 참여하던 탄약 공급 관련 다국적 협력 사업에 이어 방산과 원자재 분야 협력에도 옵서버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옵서버는 말 그대로 참관자 또는 관찰자라는 의미인데요. 국제협력 사회에서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에 참여해 정보를 공유받고 협력을 지휘하는 뜻합니다. 예, 정부는 이런 참여 확대가 한국과 나토 회원국 간의 무기 체계 호환성을 높이고 또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산 협력 분야 여러 가지가 나온 건데 이번에 또 우주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한국이 나토 관련 우주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나토가 가진 우주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나라 우주 발사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유럽도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력이 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해에 우리나라 누리호 4차 발사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를 계기로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주 7대 강국이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지난해 제가 유림 선배랑 같이 그 현장에 맞아요. 다녀왔어요. 네, 같이 기억납니다. 있잖아요. 예. 네, 굉장히 우리나라의 또 미래 비전을 느낄 수 있어서 유럽과의 협력이 이번에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다자 외교 무대를 가면 또 양자회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첫날에 다른 정상들과도 만났는데 뭐 어떤 정상들과 만났을까요? 네,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신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마르크 러터 나토 사무총장과 예. 면담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한 나토 관계 발전 필요성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IP4 소인수 회담에도 참석해
지역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도 약식 회담을 가졌는데요. 양 정상은 방산과 핵심 광물, 에너지 분야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래 AI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는 또 순방 이틀째 일정이 다가오는데요. 앞으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대통령은 순방 이틀째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과 양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서 방산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원전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특히 이번 순방의 성과가 실제 계약과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한나토 조달 기본 협정 역시 앞으로 협상 과정이 좀 남아 있거든요. 이번 논의가 실제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또 핵심 과제로 전망됩니다. 네, 앞으로의 일정도 주목을 해보면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첫날 일정, 한 나토 방산 협력 확대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